네, 오늘 국내에서 31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도 29번째와 30번째 환자처럼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환자여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크루즈선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 김지수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31번째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네. 이번에도 감염 경로가 좀 불분명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31번 환자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 환자는 61세 한국인 여성으로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었습니다. 예. 30번 환자도 29번, 30번 환자처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해외를 다녀왔는지 여부,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그 여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는데요. 예. 29번, 30번, 31번 환자 이렇게 3명은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이 환자들이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감염 확산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보건당국은 코로나19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연달아 나온 현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완치된 환자 2명이 퇴원했습니다. 12번과 14번 환자로 중국인 부부입니다. 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퇴원한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그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한국인의 배우자인 일본인 1명을 포함한 승객 3명과 승무원 4명 등 7명이 내일 국내로 이송됩니다. 예. 그런데 이들은 그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의심 증상을 보이면 현지에 남게 됩니다. 그 귀국 희망자들이 한국에 오면 국립 인천 그 공항 검역소 안에 마련된 임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확진자들이 네. 3명이나 나온 거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시점은 우리 사회가 좀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역사회 감염으로 가느냐 마느냐 지금 예.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만약 당국이 29번, 30번, 31번 환자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이 환자들의 그 감염 경로를 끝내 밝혀내지 못하고 또 이런 좀 불분명한 환자가 계속 나온다면 그 지역사회 감염은 본격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전문가들이 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29번에서 31번 환자까지 방역망 밖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의 그 원천 봉쇄 방식의 방역 체계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봉쇄 전략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입국자를 체크하고 또 감염 여부가 있으면 차단하고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그래서 격리 조치하고 그래서 접촉자 관리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자가격리를 하는 그런 이제 봉쇄 방식인데요. 예. 이런 원천 봉쇄라는 것은 사실상 환자들의 어떤 역학적인 그 연관성,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망 안에서 발생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런 방역망 밖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3명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검사 대상을 확대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그 핵심입니다. 예. 어제 저희가 얘기 나눴지만 그 29번째 환자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서 응급실에 간 게 아니고 다른 증상으로 이제 네. 갔는데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된 거라서 사실 병원 감염도 진행이 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던 맞습니다. 만큼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그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이 네. 좀 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29번 환자는 말씀해 주다시피 그 가슴 통증으로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던 것이고 예. 거기서 바이러스 폐렴 소견이 좀 보여서 메르스 진료를 경험했던 그 응급실 의사가 좀 정밀 검사를 해서 이제 코로나 그 진단을 받게끔 했습니다. 예. 이건 참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서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 해외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 선별 진료소를 거쳐서 이제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예. 그 29번 환자는 그러한 증상들이 전혀 없었고 해외 경험 이력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의료진이 합리적인 의심하에 그래서 검사를 확대했는데요. 그래서 29번 환자를 두고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원인 불명의 그런 폐렴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예. 정부도 이같이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검사 대상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 예. 또 병원에서만큼은 지금 물론 지역사회 감염이 됐다. 정부는 이렇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병원에서만큼은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전제를 하고서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예. 사실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이 되면 가장 취약한 곳이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병원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이 대거 입원해 있고 그런 외래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예. 이게 병원이 뚫리게 되고 자칫 사망률이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을 대응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그 보건당국은 좀 아직까지는 지금 29번, 30번, 31번 환자가 나왔지만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예. 좀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국은 어쨌든 이번 사태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지역사회 감염을 좀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치밀한 그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중국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새로 나오는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발생한 확진자는 1,800여 명이었고 중국에서요. 또 어제 하루 나온 사망자는 98명이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그 1,000명대로 떨어지고 사망자도 100명 아래로 내려가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따라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7만 2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발병지인 우한이 있는 그 후베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2주째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는 건 맞지만 끝까지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이게 예. 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일본 그 크루즈선, 그 문제의 크루즈선에서 감염자가 88명이 추가됐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이거든요. 연합뉴스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일본 내 감염자는 총 542명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 이어서 저희 일본 네. 상황도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크루즈선 말고도 네. 감염 경로가 좀 불확실한 경로의 맞아요. 환자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두 가지예요. 지역사회 감염으로 가느냐, 그렇죠. 또 병원 내 감염이 되느냐, 예. 제2의 메르스 사태가 이어지느냐 이건데 예. 지금 이게 다 터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예. 그래서 일본을 두고 메르스 사태의 복사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일본 전역에서 속출하고 있고 예. 각기 다른 병원 두 곳에서 그쪽에서도 의사와 뭐 간호사 또 환자가 지금 소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요. 그 소형 놀이배라고 해서 도쿄 그 강에 이제 떠다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유명한 그 관광 놀이라고 하는데 예. 어제 도쿄도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놀이배 감염을 두고서 이게 아마 새로운 감염 루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이 놀이배에서 지난달 18일에 택시기사들의 그 모임인 택시조합 소속 기사와 또 가족들 70여 명이 여기에 탑승해서 신년회를 했는데 여기서만 무려 11명이 감염이 됐고 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택시 기사만 6명이 감염이 됐어요. 예. 우리 택시 기사라고 하면 정말 불특정 다수와 만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선이 굉장히 길죠. 예. 넓잖아요. 그러니까 참 위험하게 됐고 지금 좀 전에 크루즈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감염자가 88명 추가로 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속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네. 뭐 일본 사회에도 굉장히 좀 불안감이 클 것 같은데요. 한편 그 크루즈선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네. 크루즈선 승선자들이 이르면
내일부터 배에서 내려온다고요? 네, 이 크루즈선이 지난 3일, 그러니까 한 15일 전에 일본 그 요코하마항에 들어왔고 예. 지난 5일부터 집단 감염 사태가 계속 보고가 되고 있죠. 예. 근데 내일부터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보건당국이 승객 전원에 대한 그 검체, 그러니까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검체를 채취한 그 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인데요. 전체 승객이 근데 모두 크루즈선에서 내려오는 거는 한 사흘 후인 21일쯤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3,700여 명이 타고 있고 현재까지 감염 판정을 받은 사람, 좀 전까지 한 10분 전까지는 454명이었는데 여기에 88명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한 520여 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적자 300여 명은 전세기로 귀국을 했고 현재 이 크루즈에는 한 2,900여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큰 혼란 없이 하선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지수 기자가 시청자분들에게 전할 당부의 말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좀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좀 앞을 보고서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커졌을 때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만큼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예. 그 건강관리라는 것은 면역력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그 코로나19 완치자에게 치료제 역할을 했던 게 사실상 면역력이었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이를 방어해내는 능력인데요. 예.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고혈압이나 당뇨,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요즘 같은 때에 평소 복용약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저질환이 나빠지지 않고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합병증 발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예전에 외래 진료 예약을 해놓고 가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만성 질환자가 그 먹던 약을 끊게 되면 합병증의 위험이 생깁니다. 아하. 그러니까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고 외래 진료를 받아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복용하는 약도 꼭 처방받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꼭 뭐 불필요한 병원 방문은 좀 피해야겠지만 네. 좀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또 특히 약을 또 처방받아야 되는 분들은 맞아요. 꼭 또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진료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